자, 이번 주제는 기체에 관한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죠? 뭐 보일, 샤를 그리고 아보가드로 그런 실험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았죠. 그렇지만 왜 그게 그런지는 근본적으로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지금 그 왜라는 한번 질문을 답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키네틱이라는 말은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운동. 이제 분자가 막 운동을 하죠. 그런 몇 가지 이런 여기서 네 가지 그런 단순한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이 가정은요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가정을 하는데 큰 뭐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이상기체 방정식을 한번 유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 뭐냐, 입자는 매우 작아서 그러니까 작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입자 간에 어떤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보다 입자 사이즈는 무지 작다. 그래서 그 입자들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무시할 만하다. 그죠? 네글리저블, 이게 무시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아예 고려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것이 압력이 높아서 분자들 간의 거리가 좁아질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두 번째 과정은, 그리고 이 입자들은 계속 어떤 움직이고 있다. 컨스탄트 모션을 계속 딱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 이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절대 온도 0도면은 모든 운동이 정지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절대 온도보다 조금만 커도 열을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상온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 상온은 298 켈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온도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어떻게 되냐? 기체가 어떤 용기에 들어있을 때 용기 벽에 부딪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압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용기 벽에 부딪혔을 때 이 압력을 이제 압력이 원인이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가정은 입자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가정이 이게 사실 아닙니다. 입자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은 입자 간에 어떤 작용한 힘이 있어요.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인터몰레큘러 포스, 그죠? 이제 분자 간 힘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반데 바스라고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그 업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입자의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는 이 온도, 여기 온도는 켈빈 템퍼처니까 이게 저 절대 온도입니다.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 이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네 번째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열을 받죠. 그죠? 온도가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니까. 근데 입자가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 입자가 갖고 있는 그런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이렉트하게 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네 가지 가정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주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사진으로. 여기 이제 왼쪽은 액체 질소입니다. 액체 질소니까 질소가 분자들이 다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몰 질소는 액체 질소는 약 35ml를 차지하고 있고 1몰이 얼마입니까? 질소가 N2니까 약 1몰이 28g이죠. 그러니까 28을 35로 나누니까 밀도가 약 0.81, 물보다 더 가볍네, 그죠? 그램 퍼 밀리터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기체 분자입니다. 여기 이제 비치볼, 여기 이제 이렇게 1몰의 기체 분자를 집어넣었다고 보세요. 그럴 때는 어때요? 이게 STP에서,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고요. 그리고 저 밀도는 기체니까 굉장히 낮겠죠. 그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밀리리터다. 그리고 이제 요 거리, 이렇게 기체 상태로, 이 상태로 이 기체 분자 사이 거리는 액체 여기 어, 보다 거리가 한 9배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인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이리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보이리 법칙이 뭡니까? 압력과 부피 관계죠. 이게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죠. 그죠? 이걸 갖다 이제 기체 방정식을 이게 압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nRT하고 1 over V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례 상수인데,
여기 이제 V가 여기 이제 분모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걸 갖다 우리가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로 설명하느냐? 잘 보세요. 어, 볼륨을 미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볼륨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저기 이제 물론 이제 일정한 온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일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여러분이 저 실린더에 있는 피스톤을 밑으로 쭉 이제 눌러서 볼륨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 그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의 개수, 몰수는 일정하죠. 그렇지만 볼륨이 줄어드시니까 어때요? 음?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드니까 이 똑같은 양의 기체 분자가 벽을 때리는 횟수가 더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로 증가하죠. 그죠? 그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륨이 반으로 줄여놓으면은 때리는 횟수가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례 상수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NRT인지는 아직 몰라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그걸 생생하게 이제 그림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피스톤을 밑으로 내리면은 요게 이제 여기 줄어들죠. 그죠? 저 볼륨이 줄어듭니다. 요게 이제 입자예요. 입자. 그리고 여기 꼬리가 달린 거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꼬리는 일정합니다. 그래도 이게 압력이 증가하는 것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 이거는 아무 이름도 없어요. 그죠?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압력과 온도는 어때요? 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압력을 온도의 함수로 이제 표시하면은 어떻습니까? 요 V를 여기로 옮기고 요 NR over V 일단은 V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상수고. 그러니까 온도에 직접 비례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가 안 내려가면 압력도 내려간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왜 그러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뭐가 부피는 일정한데 그럼 뭐가 증가합니까? 분자의 운동력이 활발해져. 키네틱 에너지가 더 이제 커져서 어떻게 되죠? 막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랬잖아요. 키네틱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속도도 어, 어때요? 빨라지죠. 근데 속도가 온도에 비례해서 빨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속도가 빨라져서 압력도 증가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린더에 있어요. 실린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피는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 이 피스톤은 고정시켜 놓고 온도만 올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꼬리가 짧지만은 높은 온도에서 꼬리가 길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치는 그 횟수도 더 늘어났겠죠. 그죠? 그게 보니까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를 법칙도 한번 설명해 보자. 입니다. 부피와 온도의 관계식. 이때는 압력은 일정하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압력이 일정하면은 부피는 온도에 직접 비례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로. 뭐 이것도 간단해요. 뭐 이거 보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이제 증가했어요. 근데 압력이 일정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이걸 갖다 이거를 그냥 뭐죠? 피스톤을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은 온도가 올리면은 이게 더 빨라져서 이게 기체 분자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빨라져서 같은 부피 내에서 이 저 벽을 치는 횟수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어, 그리고 이제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이때는 뭐냐? 샤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 분자의 입자의 속도는 빨라지죠. 꼬리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음, 어, 압력과의 관계 잠깐만요. 부피와 요 압력과의 관계니까 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압력을 일정에 만들라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부피가 증가해야지 돼요. 부피가 증가하지 않으면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압력도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정한 압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압력을 일정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부피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전체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이제 이 벽을 치는 그 횟수는 어떻습니까? 이때랑 같죠. 그러니까 어,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이렇게 일정한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피가 증가해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또 한번 키네틱 몰레큘러 티어리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은 부피가 거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상기체 반정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V는 RT over P. 요게 이제 요게 비례 상수가 되고 이렇게 몰수,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죠? 압력이 일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뭐 어떤 여분으로 우리가 입자를 첨가해 보세요. 압력이 일정하게 만들려면은 어떻습니까? 부피가 증가해야지 압력이 일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보세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이니셜 요 상태가 이래요. 이렇게 이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다 여분으로 외부에서 어떠한 기체 분자를 집어넣었어요.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면 어때요? 이게 입자가 많아졌으니까 이게 부피를 일정하게 하면은 압력이 증가하지만은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피가 증가해야지 되죠. 그죠? 증가해야지 여기 왜냐하면 입자가 증가했으니까 벽을 때리는 횟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게 하려면은 부피가 증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입자에 있는 꼬리 길이도 일정하게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우 정성적이긴 하지만은 키네틱 몰레큘러 티어리를 이용해서 그 원리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기체 방정식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이제 돌튼 슬로우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키네틱 몰레큘러 시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죠? 네? 돌튼의 법칙은 그러니까 여러 기체가 이제 있을 때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각각의 기체의 분합이 합이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는 가정이 뭐예요? 기체 입자의 그런 아이덴티티, 그죠? 이게 정체가 뭐냐? 수소냐, 산소냐, 뭐 질소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입자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죠? 그 입자의 그런 정체는 아이덴티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 입자들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입자 종류가 다르면은 각각의 그죠? 그런 입자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봐서 따로따로 취급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 있는데 금방 우리가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키네틱 몰레큘러 티어리로부터 이상기체 방정식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입자 개수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1몰이면 어떻습니까? 10에 23승이에요. 6 곱하기 10에 23승. 그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평균밖에 몰라요. 평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통계적으로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입자 개수가 무지 많을 경우에는 통계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소위 이제 통계 역학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대학원 과정인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나온 것만 여러분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뭘부터 시작하냐면은 일단 각각의 원자라고 그랬는데요. 각각의 입자가 그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죠. 그때의 그 속도를 여기 보니까 u 스퀘어하고 바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게 여러분 저 뉴턴의 그 운동 방정식 보면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랑 비슷해요. 여기 스퀘어니까. 근데 여기 왜 바를 썼느냐? 이게 이제 평균 속도라고 그럽니다. 여기 바는 항상 평균을 뜻해요. 그죠? 음? 이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입자 하나를 취급을 못하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기체를 그 부피를 조금만 취해도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우리는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의 키네틱 에너지는 평균 키네틱 에너지 보세요. K하고 에버리지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거 각각의 개별적인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에다가 뭘 곱하죠? 1몰이라고 치면은 여기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압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이 식이 갑자기 해서 떨어진 게 이상하죠.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학생은 뒤에 부록 2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압력은 2 third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이렇게 됐어요. 요 n은 몰수고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요거는 여기입니다. 각각의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v 이거는 볼륨이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이게 입자의 전체 입자의 평균 키네틱 에너지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걸 다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 n을 이쪽으로 왼쪽 좌측으로 옮기고 또 v도 좌측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p over n은 2/3 average kinetic energy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키네틱 에너지는 말이죠.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우리 네 번째 가정이 뭐였습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직접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왜 비례합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냥 이렇게 받아 들으십시오. 그죠? PV over N은 이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 비례상수가 뭐냐 알고 봤더니 NR이다.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요거를 어떻게 얻느냐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걸 어떻게 유도를 못해요. 이걸 이제 여러분 부록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로부터 이상기체 방정식이 유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온도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온도. 그런데 여러분 연력학이라고 아마 여러분 2학년 때 물리학을 혹시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온도는 연력학적으로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렇게 정해 이렇게. 음? 뭐 켈빈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 운동으로부터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음? 그죠?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2분의 3 곱하기 RT다. 왜냐면 이거를 갖다 우리가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요. 키네틱 에너지부터 우리가 온도를 우리가 정의하게 됐어요. 이거 물론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온도가 되는 거죠. 그죠? 연력학적인 정의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온도라는 게 참 희한한 겁니다. 온도가 뭡니까 하면은 물이 0도씨에서 얼면은 어느 온도가 0도씨 끓는 온도가 100도씨 뭐 그런 게 온도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온도라는 걸 이미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게 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의하기가 힘든데 이게 열역학적으로는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로부터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제 뭐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root mean square velocity. 그래서 U하고 여기 source script로 RMS 이렇게 합니다. root mean square velocity는요 이렇게 정해야 돼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U square bar U가 뭡니까? square average of the square of the velocity. 그죠? 약간 뭐 말이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그것에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곱이 없어지죠. 그죠? 이걸 갖다가 루트 민 스퀘어 벨로시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진 거 이제 아셨죠? 그리고 여기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3 RT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써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NA 곱하기 이것이 이거니까 2분의 3 RT 다시 여기 쓰고 이때 이제 U 스퀘어 바 이거를 요거 대신에 이걸 쓰면 이렇게 되죠. 3RT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나누기 입자 하나의 입자의 질량 곱하기 루트 어,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 양변에다 루트를 씌우면은 요게 바로 루트 민 스퀘어 벨로시티인데, 그죠? U RMS인데 이것이 스퀘어 루트 3RT 오버 NAM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건 알 필요 없고요. 알 필요 없다기보다도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하나의 입자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게 뭐죠? 이게 바로 몰라메스예요. 몰라메스. 흔히 말하는 분자량입니다. 몰레큘러 웨이트 또는 몰라메스라고 요즘은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 제가 시험 문제 내면은 요런 식은 제가 주지 않아요. 이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 바래요. 그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SI 단위로 쓰면은 R은 뭐가 되죠? 8.314 줄 per 몰 K가 되고요. T는 절대 온도 켈빈으로 되고, M은 이게 분자량인데 몰라메스인데 SI 단위니까 킬로그램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나오는 요 루트 민 스퀘어 벨로시티는 뭐가 되죠? 미터 퍼 세컨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어떤 원자가 있어요. 원자 루트 민 스퀘어 벨로시티를 구하는 건데 25도씨에서 어떤 원자냐? 헬륨이에요. 헬륨 가스. 그죠? 헬륨이 He. 아토믹 매스가 얼마죠? 4죠. 4. 거의 4 그람 퍼 몰.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몰라메스를 구하는 거예요. 아톰은 헬륨은 원자가 곧 분자니까 여기 M을 구하면요. 4 곱하기 이게 킬로그램으로 따져야 되니까 4 그램 퍼 몰이니까 1000으로 나누죠. 그러면 4 곱하기 12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몰이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넣고 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라고 그랬어요. 3 곱하기 R 곱하기 절대온도 나누기 요 몰라메스. 그러니까 쭉쭉쭉쭉 풀면은 1.36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그 헬륨 그 원자가 25도씨 실온에서 어때요? 이것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굉장히 빨리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 평균 속도가 그죠? 루트 민 스퀘어입니다. 민 스퀘어 민 그죠? 평균 속도예요. 루트를 씌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초에 1360m 간다. 근데 이게 이제 민 스퀘어지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분포가 있습니다. 분포. 온도가 낮은 속도가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까지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요. 여러분 그 분포 곡선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속도 velocity distribution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입자가 여기 헬륨 입자가 어떤 용기에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옷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속도로 막 서로 움직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옆에는 헬륨 원자를 또 탁탁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 그죠? 어? 근데 충돌을 하기 평균적으로 따져서 충돌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니면 시간 알면은 어떤 뭘 알죠? 충돌할 때까지 그 걸리는 거리 얼마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엑셀런트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질문이다. 그죠? 왜냐면은 보세요. 이게 압력이 높을수록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 충돌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길겠죠. 그죠? 근데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은 입자 사이에 거리가 작으니까 어때요? 충돌할 때까지 거리가 어떻죠? 짧아지고 시간도 짧아지죠. 그죠? 이제 그걸 한번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여기 있어요. 어떤 얘냐? 그거 갖다 이제 mean free path예요. 평균 자유 행로 이렇게 또는 거리 이렇게 됩니다. free가 뭡니까? free 이때는 이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까지. 이것도 물론 다양한 충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통계적으로 밖에 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밖에 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의 경우에는 STP에서 그죠? 1.1 곱하기 10의 7 마이너스 7승 미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산소 이제 분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딱 막 왔다 갔다 하면 옆에 이제 산소 분자를 충돌하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0.1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된다. 되게 좁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한번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곡선을 다 구해놨어요 이미. 이건 아주 고전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산소 그러니까 얘가 들어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분포가 이렇게 돼요. 0부터 이건 x축은 속도고요. y축은 이게 뭡니까? 이제 저 분포, 저 속도 분포예요.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속도가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대칭이 아닙니다. 절대로. 처음에 급히 올라가다 이제 뒤에 떨어지는 부분이 약간 완만해요. 이렇게 됩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어, 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는 거의 이거는 입자 개수로 치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무지무지 빠른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요 근방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속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속도 분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저기 이 저 이론적으로 이미 다 계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온도가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STP인데 온도가 만약에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273K. 이거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분포는 이게 평균 속도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기 1273K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옮겨갔죠. 이렇게 됩니다. 더 온도가 높아지면 더 옮겨가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면적은 요 곡선 내부의 면적은 일정하죠. 왜냐하면 입자 개수가 똑같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